알파벳의 기원은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고대 페니키아의 도시 비블로스는 바이블, 즉 성경의 어원이 되기도 했죠. 페니키아는 로마 제국도 탐냈던 신들의 땅입니다. 5000년 역사를 간직한 고대 문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입니다. 기원전 15세기에 만들어진 베이루트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유적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6년에 걸친 내전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그중 상당수가 훼손됐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부른 참상이죠. 지중해 동쪽에 위치한 레바논과 수도 베이루트는 유럽과 서아시아를 잇는 중동의 허브 역할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었죠. 종교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레바논에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40%가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중동에선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다양한 이민족과 문화가 이 땅을 거쳐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레바논에 처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베이루트 북쪽의 고대 도시 비블로스로 향했습니다. 비블로스는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곳이죠. 이곳에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무려 6,500년 전입니다. 도시의 주인은 당시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페니키아인들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수준 높은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뜻밖의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신전이죠. 신전터에서는 26개의 오벨리스크를 비롯해 파라오의 석상 등 다양한 이집트 유물이 발굴됐는데 이것들은 모두 역대 파라오가 보낸 공물이었습니다. 비블로스와 이집트는 동맹관계였던 거죠. 페니키아인들은 레바논의 목재를 이집트에 수출하고 이집트산 파피루스를 수입해서 그리스 등에 파는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비블로스라는 지명도 파피루스에서 유래된 것이고 비블로스는 다시 바이블, 즉 성경의 어원이 된 것이죠. 이렇게 지중해의 해상무역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비블로스는 페니키아의 3대 항구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까지 영향력을 미쳤고요. 카르타고 하면 전설의 명장 한니발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혹시 이곳이 페니키아인이 세운 도시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주거 유적에서 발굴된 페니키아식 욕조와 페니키아의 주신인 타니트가 새겨진 모자이크 등이 그 증거입니다. 주거지의 모습도 비블로스에서 본 것과 아주 흡사하죠? 카르타고에서는 비블로스에서 보지 못한 색다른 유적이 발굴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카르타고인의 무덤들입니다. 커다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입니다. 입구가 정말 좁죠? 바로 이곳이 시신을 안치하던 방입니다.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발굴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벽화와 각종 부장품은 물론 시신의 손 모양을 그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된 미라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무덤의 주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장품을 보면 귀족이나 왕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의 본거지였던 비블로스에서는 더욱 놀라운 것이 발견됐는데요. 1922년에 발굴된 페니키아인들의 우물입니다. 그러나 우물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발굴 작업의 진짜 주인공은 우물 아래 지하 무덤에서 발굴된 석관인데요. 도구를 막기 위해 커다란 바위를 10m 이상 파고 내려가 그 안에 관을 안치했습니다. 석관의 주인은 기원전 11세기경 페니키아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아히람 왕이었습니다. 이 석관은 측면에 새겨진 문자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페니키아 문자였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알파벳의 기원이 된 문자로 더 유명하죠. 석관 외에도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돼 3000년 전 인류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의 기초가 된 페니키아 문자와 성경의 어원이 된 고대 도시 비블로스. 옛 영광은 사라졌지만 페니키아인들의 지혜는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교역권을 장악했던 페니키아인들. 비블로스가 북쪽 해안의 중심 도시였다면 남쪽엔 티레가 있었습니다.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티레는 페니키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페니키아 전성기의 유적이 아닌 기원전 1세기 이후 로마 식민지 시대의 유적들입니다. 유럽과 서아시아를 잇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티레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유 때문에 열강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티레를 교두보로 삼아야 했던 거죠. 그 포문을 연 것이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은 바다를 메워 길을 만든 끝에 티레를 점령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건축물이 파괴됐습니다.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로마식 건축물들이 들어섰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전차 경기장입니다. 길이 500m, 폭 160m로 최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 제국 최대의 전차 경기장입니다. 전차 경기하면 영화 벤허를 빼놓을 수 없겠죠. 보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전차 경기는 로마 시대 최고의 대중 스포츠였는데요. 지금도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면 겹겹이 포개진 돌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조각해서 만든 이 아름다운 문은 공동묘지 입구입니다. 레바논이 프랑스 위임 통치령 아래 있던 1940년 프랑스 공병대가 원형이 완벽하게 보존된 로마 시대 개선문을 발견했습니다. (1962년에) 개선문 부근에서 또 다른 로마 시대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바로 로마인들의 공동묘지였죠. 도시 입구에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당시 로마의 풍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깨져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7세기경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무차별적인 도굴이 시작됐고 이렇게 이름 모를 유골만 남게 된 거죠. (16세기) 초 레바논을 지배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수많은 전리품을 수도 이스탄불로 가져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페네프타 장군의 석관입니다. 전면에는 이 관을 열면 저주를 받는다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시돈의 왕 타브닛이 죽자 신하들이 장군의 시신을 꺼내고 왕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페네프타의 저주를 무시해서였을까요? 타브닛 왕의 미라는 허리가 꺾인 채 아주 불편해 보이는 모습으로 발굴됐습니다. 시돈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석관이 발굴됐는데요. 19세기 최고의 발굴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석관입니다. 관의 측면에 새겨진 부조는 페르시아 군과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말의 근육이며 옷자락까지 아주 섬세하게 표현된 헬레니즘 미술의 걸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알렉산더 대왕의 관이라는 확증은 없습니다. 기원전 323년 시신을 옮기던 중에 관이 사라졌고 그 후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이죠. 정복자 알렉산더에 의해 폐허가 됐던 페니키아인들의 땅 비블로스와 티레. 그러나 그들은 폐허 위에 또다시 새로운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고대 페니키아인들의 거점이었던
비블로스와 티레의 바다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레바논 동쪽의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레바논을 남북으로 가르는 레바논 산맥. 이 산맥 너머에 고대 레바논의 성지인 바알베크가 있습니다. 바알베크는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유적지 외곽에 들어서자 거대한 돌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신전 건축에 필요한 석재를 공급하는 채석장이었다고 합니다. 저 돌 하나의 길이가 무려 21m, 높이 4m에 무게도 1000톤이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비옥한 평야지대에 위치한 바알베크는 예로부터 농경신앙이 발달했습니다. 바알베크라는 지명도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에서 유래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이곳을 점령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신전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 최대의 신전이라는 주피터 신전입니다. 주피터 신전 바로 옆에는 술의 신 바커스의 신전이 있는데요. 1800년 전 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바커스 신전의 입구입니다. 신전 곳곳엔 로마 특유의 섬세하고 화려한 예술 감각이 배어 있습니다. 천장에 새겨진 독수리와 큐피드 부조인데요. 참 아름답죠? 술의 신인 바커스를 상징하는 조각들도 눈에 띕니다. 신전 입구의 기둥엔 술의 재료인 포도와 포도 넝쿨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46개의 코린트식 기둥입니다. 그리스 신전이나 로마의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린트 양식은 기둥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특징이죠. 신전의 벽과 기둥은 좁은 지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렇게 높은 곳까지 섬세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건축물 중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다는 바알베크의 바카스 신전 앞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돌인데요. 저 위에 천장에서 떨어져 내린 돌입니다. 아주 멀리 보여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까지 섬세함을 발휘한 바커스 신전.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예술품이었습니다.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돼 있지만 간혹 쓰러진 기둥들도 보입니다. 그 크기와 무게가 엄청나다 보니 외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뒤틀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돌기둥 단면입니다. 신전을 만들 때 돌기둥 하나에 이런 돌이 3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돌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아주 곱게 갈아서 잘 붙게 한 다음에 구멍 3개를 뚫습니다. 다음에 청동으로 박아가지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결합을 시키죠. 그러면 하나의 돌기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런 청동이 아직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신전이라는 주피터 신전의 기둥은 지름이 무려 2.4m, 길이는 22m에 달합니다. 주피터 신전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불가사의하고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인데요. 신전 내부엔 이 기둥보다 더 높은 기둥이 54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복원도를 보면 그 웅장함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피터 신전의 안뜰인데요. 앞쪽에 분수대가 있고 뒤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주피터 신전이 있던 곳은 페니키아인들이 태양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로마 최고의 신 주피터 신전을 세운 것은 점령국 로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믿음만을 고집하지 않고 페니키아인들의 토착 신앙과 공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주피터 신전엔 로마의 신인 주피터뿐 아니라 페니키아의 농업을 주관하는 신들이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종교와 지역의 토착 종교가 결합하면서 바알베크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이자 순례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정복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긴 했지만 점령 지역의 문화를 흡수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로마 제국의 포용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그 찬란했던 유산의 상당수는 외세의 침략과 내전의 폭풍 속에서 파괴되거나 국외로 반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레바논 곳곳에선 총성과 포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은 이념과 정치, 종교 갈등을 뛰어넘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레바논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요?